여러분, 혹시 매년 받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좀먹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아픈 분들을 돌봐온 김영수 내과 전문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중요한 자리도 맡았었고, 90살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직접 진료해왔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6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진짜 건강 지혜를 모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딱 5분만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굳이 필요 없는 검사에 쓸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검사만 쏙쏙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매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검진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비싼 돈 내고 받은 종합검진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보다는 병원 돈벌이에 더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굳이 필요 없는 검사를 권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검사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 마치 아픈 사람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과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67이셨어요. 매년 정말 꼼꼼하게 종합검진을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뇌 검사에서 뇌에 아주 작은 뭔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 김 씨는 그 검사 결과를 듣고는 갑자기 너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혹시 나중에 쓰러지거나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 후로 걱정하고 우울해하다 보니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고 굳이 필요 없는 약까지 드시게 되었어요. 결국 김 씨는 원래 아픈 곳이 없었는데도 검사 결과 때문에 생긴 걱정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90살인데도 받는 검진은 정말 최소한입니다. 괜히 필요 없는 검사를 받아서 걱정할 일을 만들지 않아요. 꼭 받아야 할 검사만 꾸준히 받을 뿐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큰 병 없이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60이 넘어서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굳이 필요 없는 검사 3가지와 반대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검사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검사 중에 첫 번째는 큰 병원들이 자꾸만 하라고 권하는 것 중 하나예요. 이 검사가 왜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받아야 하는지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영상 보셔서 굳이 필요 없는 검사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6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진짜 조언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똑똑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주머니를 모두 지켜내세요. 이 귀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한 번만 누르면 앞으로도 저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굳이 필요 없는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꼭 필요한 검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우리 몸속 깊이 숨어있는 대장과 직장을 직접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혹시 작은 혹이나 암 또는 염증 같은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우리 대장은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병이 꽤 커질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에서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 오랜 환자 한 분도 똑같이 물어보셨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대장 내시경이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꽤 커진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건 대장암은 일찍 발견하면 100명 중 90명 이상이 나을 수 있는 암이라는 거예요. 대장에 생기는 작은 혹인 용종은 암으로 변하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이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서 용종을 미리 찾아내고 떼어내면 암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 내시경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이유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에 박영수 씨라는 분이 71에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검사에서 1.5cm 정도 되는 혹인 용종이 발견됐죠. 자세히 보니 이미 아주 초기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대요. 다행히 그 자리에서 혹을 떼어냈고 더 이상 치료 없이 완치되셨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박 씨는 3년마다 꾸준히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60살부터 꾸준히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칩실 5대 저도 작은 혹이 하나 발견되어 제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검사를 안 받는 게 아니죠. 제 동료 의사들 중에도 검사를 미루다가 대장암이 꽤 진행되어 고생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꾸준히 받아온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럼 언제,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50살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다시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혹이 발견됐다면 그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1년에서 3년마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75 이상이신 분들도 몸 상태가 괜찮으면 계속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를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90세인 지금은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검사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과 위험한 부분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50살 이상에게는 1에서 2년마다 대변 검사를 해주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해주는 국가검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생기는 큰 문제인 합병증은 아주 드뭅니다. 검사로 얻는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모든 의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대장 내시경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꼭 필요한 검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검사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 안을 직접 작은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위염, 위궤양, 식도염부터 위암까지 여러 가지 병을 찾아낼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암이 많이 생기는 나라 중 하나예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의 위장은 서양 사람들과 달리 위암으로 변할 수 있는 이상한 세포들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균에 감염된 분들도 많고요. 선생님, 저는 아직 젊어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암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꽤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100명 중 95명 이상이 나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치료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100명 중 30명도 못 나을 정도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또한 위내시경은 위염이나 식도염처럼 흔한 병도 찾아낼 수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속 편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산이 거꾸로 올라와서 생기는 만성 기침이나 가슴 통증도 위내시경으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67세 때 국가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셨어요. 평소에 소화도 잘 되고 아무런 증상도 없으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간단히 암을 제거했고 그 후로 10년이 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김 씨는 저에게 선생님, 검사받기 싫어서 3년 동안 미루다가 억지로 왔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0세에 처음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자면서 검사하는 수면 내시경이 흔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했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대부분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6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0세 때는 저도 위가 약해지고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세포들이 발견돼서 1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그만큼 위암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꾸준히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초기 위암을 발견하고 간단한 시술만으로 나은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위내시경을 꼭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암 검진 기준에 따르면 40세부터는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가 약해진 상태라면 1년마다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상에서는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0살 이상에서는 위내시경을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위장 조형 검사보다 훨씬 정확하고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조직 검사도 가능하니까요.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도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은 사람들은 위암으로 돌아가실 위험이 절반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위내시경을 받다가 생기는 큰 문제는 아주 드뭅니다. 자면서 검사하는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10,000명 중 1명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드물고요. 위내시경은 돈에 비해 얻는 효과가 매우 좋은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으로 대상자의 경우 10,000원 정도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위암 치료비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60살 넘어서 꼭 필요한 검사 2가지를 모두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검진에서 하라고 권하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괜한 걱정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검사, 첫 번째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생김새와 움직임을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는지,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의심될 때는 정말 유용한 검사예요. 특히 심장 판막병이나 심장이 약해지는 병, 심장 속에 피가 뭉치는 병 같은 것을 진단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검사이고요. 하지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심장에 아무런 증상도 없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낮은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굳이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굳이 필요 없는데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꽤 비싼 검사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받으면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죠. 또, 의학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아주 작은 이상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필요 없는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마음만 불안해지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조금씩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런 변화를 병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용민 씨는 67살에 아무런 증상 없이 종합검진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심장 판막이 조금 딱딱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걸 듣고는 너무 불안해하셨어요. 여러 번 추가 검사를 받고 여러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지만 결국 이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치료할 필요도 없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듣고 밤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나빠졌다는 생각에 운동도 멈췄어요. 하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삶이 힘들어졌던 경우였습니다. 저도 80살 때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고 심장 박동 검사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혈압관리,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처럼 심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으시는 분도 계셨는데, 오히려 매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굳이 필요 없는 검사가 오히려 마음의 병을 만드는 경우였죠. 심장 초음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가쁜 등 심장 관련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혹은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심장 박동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이미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꾸준히 상태를 봐야 할 때입니다. 증상도 없고 심장병 위험도 낮은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특별한 증상 없는 분들에게 심장 초음파를 하는 것은 돈에 비해 얻는 효과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증상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의미 있는 이상이 발견될 확률은 100명 중 5명도 안 되며 이 때문에 치료 방법이 바뀌는 경우는 10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대신 혈압을 잘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중요하고 돈도 적게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검사는 바로 뇌 검사, MRI와 MRA입니다. 뇌 MRI는 뇌의 생김새를, 뇌 MRA는 뇌혈관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은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의 이상 같은 병을 찾아내는 데는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어지럽고 몸이 마비되거나 갑자기 경련을 일으킬 때 혹은 쓰러지는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꼭 필요한 검사예요.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등 신경에 아무런 증상도 없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뇌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뇌 검사는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검사비가 매우 비쌉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의학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괜히 필요 없는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마음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검사 기계는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하므로, 어르신들에게는 몸도 마음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 환자 중에 이옥순 씨는 76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아주 비싼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아무 증상도 없던 뇌동맥류라는 게 발견되었죠. 이건 뇌혈관의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건데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 씨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제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말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여러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결과 크기도 작고 터질 위험도 낮아서 그냥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후 이 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여행도 가지 않게 되었으며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85세 때 잠깐 어지러워서 뇌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좁은 뇌 검사 기계 안에서 30분 넘게 가만히 있어야 했던 경험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제가 좁은 곳을 무서워하는 병인 폐쇄 공포증이 없는데도 그랬으니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더 힘든 경험일 수 있습니다. 또 제 친한 의사 동료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뇌 검사를 받았다가 뇌를 둘러싼 막에 아주 작은 혹이 발견됐어요. 크기가 작아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6개월마다 뇌 검사를 계속 받으면서 굳이 필요 없는 걱정과 병원비 지출을 경험했습니다. 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점점 더 심해질 때입니다. 갑자기 몸이 마비되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는 신경 증상이 있을 때, 또는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뭔가 알아차리는 능력이 급격히 변할 때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아주 높은 경우,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뇌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검사 간격은 아픈 증상이나 다른 병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요. 증상 없는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뇌 검사를 받는 것이 얻는 것보다 위험이나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증상 없는 어르신들 중 약 100명 중 20명 정도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뇌경색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분들 중 실제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굳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쓰다가 피가 나는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지는 뇌졸중을 막으려면 뇌 검사보다 혈압을 잘 관리하고 담배를 끊고 건강하게 식사하는 등 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돈도 적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검사는 PET 스캔입니다. PET 스캔은 몸속에 아주 조금의 방사성 물질을 넣어서 세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특히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설탕을 더 많이 먹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검사로 암이 있는지,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치료가 잘 되는지 등을 찾아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또 치매 같은 뇌 질환이나 심장 근육의 상태를 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고 암에 걸릴 위험이 낮은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PET 스캔을 받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PET 스캔은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검사비가 매우 비싸고 대부분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한번 PET 스캔을 받으면 일반 가슴 엑스레이를 70번에서 100번 찍는 것과 맞먹는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 방사선 노출은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나 암이 아닌 다른 양성 종양에서도 설탕 대사가 활발해져서 암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괜히 필요 없는 추가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마음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강동수 씨는 73세에 아무런 증상 없이 아주 비싼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PET 스캔을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갑상선에 약간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관찰되었고 이 때문에 갑상선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이 아닌 혹으로 확인되었지만 강 씨는 한 달 넘게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지내셨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잠도 못 자고 지옥에 온 것 같았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PET 스캔을 권할 때 정말 신중합니다. 30년 전, 제가 일하던 병원에 PET 스캔 기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의사들이 그 유용성에 놀라서 여러 환자들에게 검사를 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르신 환자들에게 증상 없이 PET 스캔을 했을 때,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추가 검사나 시술, 그리고 환자들의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85세에 오래된 기침 때문에 PET 스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폐암은 아니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제 평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도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 굳이 필요 없는 검사가 주는 마음의 부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PET 스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았거나 이유 없이 열이 나고 살이 빠지는 등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혹은 다른 영상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암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기 어려울 때, 그리고 치매 같은 뇌 질환을 정확히 진단해야 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암을 미리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PET 스캔을 권하지 않습니다. 검사 간격은 원래 앓고 있는 병이나 증상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PET 스캔에서 우연히 발견된 문제 중 실제로 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100명 중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마저도 대부분은 초기 암이라서 다른 기본적인 검사,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이나 유방 촬영 등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ET 스캔 한 번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가슴 엑스레이를 70번에서 100번 찍는 것과 맞먹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방사선에 자꾸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암을 미리 막고 일찍 발견하려면 PET 스캔보다 각 장기에 맞는 검사, 즉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유방 촬영 등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검사와 굳이 필요 없는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고 90년 인생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는 건강검진도 나에게 딱 맞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검사인 대장 내시경은 50살부터 시작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혹이 있으면 1년에서 3년마다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은 일찍 발견하면 100명 중 90명 이상이 나을 수 있고, 암으로 변할 수 있는 혹을 미리 제거하면 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40살부터 2년마다 받는 것이 좋고,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가 약해진 상태라면 1년마다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이 생기지만, 일찍 발견하면 100명 중 95명 이상이 나을 정도로 치료가 잘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 검사인 심장 초음파는 심장에 아무런 증상이나 위험한 점이 없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뇌 검사, MRI와 MRA는 머리나 신경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만 늘고 필요 없는 추가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뇌졸중을 막으려면 혈압 관리와 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PET 스캔은 증상도 없고 암 위험이 낮은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고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돈도 매우 비쌉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별, 가족력, 지금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모두 다릅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90세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무작정 많은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하게 미리 예방하고 병을 일찍 발견하는 노력,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담배를 끊는 것,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어떤 위험한 점이 있는지 잘 따져보고,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한 후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검사에는 얻는 것과 위험한 것이 있으니, 굳이 필요 없는 검사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의사 생활과 90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은, 건강은 병원이나 검진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검진 경험은 어떠셨나요? 받아보신 검사 중에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 경험이나 혹은 이건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하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